그 당시에 베트남에 미군이 있었죠, 그죠?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군을 베트남은 무엇으로 철수시켰습니까? 여기 베트남 갔다 오신 분 많을 텐데 게리라전을 통해서 철수시켰죠, 그죠? 네. 예, 게리라전을 통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미군의 다시 재개입을 막고 난 이후에 공산원련이 무력으로 전쟁으로 월남을 공산화 시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예멘은 어떻게 통일했습니까? 예멘은 남북 예멘이 합의하에 연방제 통일을 갔는데 남북 예멘이 연방제 통일을 가서 한 나라가 됐지만 서로 권력 투쟁이 발생해가지고 결국 전쟁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북예멘으로 통일됐습니다. 이 세 가지 통일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 통일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분단 세 나라가 전부 우리 북한이 요즘 우리 친북 세력이 그토록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했습니다. 독일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했고 월남도 주월 미군을 철수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했고 예멘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했습니다. 근데 그 통일 방법은 어땠습니까?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했지만 나머지 두 나라는 전쟁으로 통일했죠.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의 쭉 하는 행태를 보면 독일식 방식을 북한이 채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트남 방식의 통일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베트남 방식을 통일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거의 다 손드시죠. 예, 거의 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베트남식 통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식 통일을 추진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죠. 예. 베트남도 주한미군을 주월 미군을 철수시키고 전쟁으로 통일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주월 미군을 게리라전을 통해서 철수시켰는데 거기에 북한이 본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8년에 울진 삼척 지역에 120명이라는 대규모 무장공비를 집도시켰죠. 후방 게리라전을 하려고. 근데 그 게리라전에서 북한이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연방제 통일 방안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 바로 고려 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그리고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 방안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데 그 둘은 똑같습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북한을 현재와 같은 체제와 제도에서 그대로 두고 군사권, 외교권도 남북한이 그대로 갖고 우리의 형식상 하나의 통일을 위한 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고 공산당 활동 합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독일의 통일과 베트남의 통일의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독일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통일됐죠, 그죠? 그리고 그 통일되는 과정이 전 세계에 다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될 때 무슨 탈출자나 학살자나 재성자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었죠. 월남이 조카 통일됐을 때 월남이 사이공이 함락되자마자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보드피플이죠.
그리고 그 통일되는 과정이 세계에 공개됐습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그죠? 모든 애국 기자는 철수하거나 추방당했고 그 통일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월남에서 해외로 탈출한 사람들도 있고 또 월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에 방문하기도 하고 베트남에. 그래서 그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가지고 지난 그 4월 30일이 월남이 공산화된 날입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우리 제항군의회에서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월남이 공산화된 지 36시간 내에 26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월남이 공산화될 때, 4.20이 함락될 때 사형을 방어하는 군 사령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 지휘관들이 권총 자살했습니다. 그 26만 명이 처형될 때 얼마나 많은 군 지휘관이 처형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형을 하니까 월남인들이 정말 기장초풍을 해서 해외로 탈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트피플입니다. 그렇게 해외로 탈출한 인원이 10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10만여 명이 바다에서 빠져 죽고 해적에게 재산 뺏기고 살해당하고 약 90만여 명이 지금 해외에서 나라 잃은 서름에 살고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월명이 월남을 공산화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공산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월남의 관료, 군인, 또 이 사업가들, 지식인들, 모든 월남의 주소총 있는 사람들 350만 명을 이렇게 지명해서 재교육 수용소에 넣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열흘 받아라, 보름 받아라, 한 달 받아라. 그 열흘, 보름, 한 달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350만 명 모든 사람이 재교육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재교육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탈출을 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하고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남은 공산화된 이후에 탈출한 사람 한 100만을 빼고 402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 당시 월남 인구가 1800만이었다고 하니까 약 4분의 1 정도가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국가가 캄보디아죠,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캄보디아 킬링필드 들어보셨죠, 그죠? 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그 캄보디아의 크멜루주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캄보디아인 200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캄보디아를 평등사회로 만든다고 공부한 사람이면 지식인이면 모조리 불러다가 처형했습니다.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처형했죠, 그죠? 우리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연방제 통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미아라스와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셨지만 아무도 우리 국민이 모릅니다.